두 번째 모실 분인 이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계신 이제 여성분이십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퇴직을 하신 분인데요. 이 퇴직한 후에 대학의 시니어 비즈니스 학과를 다니시면서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금 RGO 시니어 아카데미 협동조합까지 설립을 하셨습니다. 강사 활동을 하며 매일매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서건자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생애 100살을 하루로 봤을 때 베이비 부머인 저로서는 지금 한창 일하기 딱 좋은 한낮의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서 10수년을 쭉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저 개인의 삶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인지, 아니면 제 이름 석원자는 언제 불려질 이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누구 엄마, 아내로서만 불려진 지 거의 많은 시간이 그렇게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생애 첫 직장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의 초대로 프랑스와 일본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한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나이가 어느덧 50 중년이 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자꾸 늘어갔어요. 혹시 여러분도 거울 보시면서 제 얼굴이 낯설어 보이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죠? 너무 낯설은 얼굴이 거울에 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또 다른 인생 이막에 대해서 좀 설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동안 퇴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장의 이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멋있게 당당하게 사표를 탁 던지고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당한 거는 잠시뿐이었어요. 몇 달 지나자 저는 그때부터 곧바로 엄습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또 업무의 단절이 사람하고의 단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고립감, 단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사실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전 직장에 대한 향수 같은 그런 어떤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퇴직 이후에 그러한 씁쓸한 경험을 갖고 계셨던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슴앓이 병에다 병명을 하나 붙였어요. 퇴직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런 퇴직 증후군으로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현재 창업한 현업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렇다고 전 직장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신문상에 나 있는 광고 문안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시니어 비즈니스 학과 학과생 모집 대학 광고 문헌이었습니다. 시니어? 나도 시니어고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에 전화를 제가 해봤더니 학과의 그 과목이 노년학이 있었고요. 사회복지, 건강, 재무, 여가 등 시니어 관점에서의 좋은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좀 해볼 만한 공부다 싶어서 저는 그날로 학교 등록을 마칩니다. 이렇게 제가 학교에 들어간 것은 제 퇴사 이후 인생 이막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과 공부를 마치면서 한 5년간 시니어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해보고 시니어 교육 현장에서 만난 정말 훌륭하신 멋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중에 건국대학교의 시니어 플래너 과정 KSP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7분의 학원님들과 더불어서 시니어들이 교육을 배우면서 뭔가 조금 부족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것을 뭐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그 학습 그 스터디 그룹을 토요 그룹을 만듭니다. 일종의 학습 동아리였습니다. 이 토요 스터디 그룹 때는 저희가 김밥을 먹고 점심에 잠깐 먹고 아주 진지한 토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강연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시연 강의를 하면서 코칭도 서로 해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토요 스터디 그룹은 이후에 공동체 협동조합인 시니어 아카데미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니어분들과 제가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자 많은 조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시니어는 모래알이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거나 힘 빼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그 시니어의 특성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인 역량이 너무나 뚜렷하시고 또 능력도 좋으십니다. 단 타인을 인정하거나 배려하는 거에서는 조금 인색하시죠. 그게 많이들 끄떡거리시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금방 인정하시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어떠한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 되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그것을 입증하는 데는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니어 플래너 과정을 공부하신 토요 스터디 그룹 그 멤버 그대로 협동조합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 정도 나이까지면 충분히 살 만큼 살으셨고 알 것 다 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다 알아 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잘해볼까라는 뜻을 넣어서 RGO라고 지읍니다. 그래서 이 RGO는 영어로는 리그린 오케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뜻의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리그린 오케이 이렇게 하는 문헌으로 만든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이 말 한마디가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지요라는 말 아시겠어요? 어떤 뜻이라 그랬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잘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답?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 빠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을까요? 하고 알지요? 하면 여러분께서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게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을까요? 알죠? 예스, 고맙습니다. 이렇게 RGO 시니어 아카데미는 협동조합이 형성이 됐으며 현재 저희는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RGO 조합원님들의 강사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시지만요. 지난해 11월에는 조합원의 협업으로 안산 제1의 기업인 주식회사 SJM에서 생산직 퇴직 예정자들에게 시니어 아카데미 일기라는 이름으로 퇴직 이후에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마쳤고요. 그 성황리에 마친 이유는요. 물론 저희는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시니어들이 시니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로 인해서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그 RGO 시니어 협동조합의 이사님들 전체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식 나눔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연수원 같은 데서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지만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했을 때 좋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그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모여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개인의 역량이 많은 만큼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지성집단이라는 게 나와서 훨씬 에너지 나는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갖고 있는 보람은 개인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같은 시니어로서 지속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나 단체에 가셔서 강의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실만 하시죠? 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지난 세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불확실한 미래, 어찌 보면 100세시다라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때에 혼자라는 불안감도 있고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이 요즘 또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독한 생활보다는 나 혼자의 역량을 좀 타인과 같이 이렇게 베풀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그 작은 단체에 소속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곳에 어디를 가면 그렇게 소속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냐? 그럼 저는 가장 안전한 데가 교육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각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평생 학습 포탈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또 무료로 하는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자체의 지역 주민으로서 가보시면 그 교육 현장이 또 많으세요. 그런데 가셔서 이렇게 모이시다 보면 이렇게 협업할 만한 거리들이 생기십니다. 이러한 거리를 찾아서 나서셔야 되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으시면 누가 갖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모래알 시니어는 저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역량으로 훌륭하게 삶을 살아오신 것과 대비해서 이제 혼자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불안하셨던 거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협업하는 시니어들은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입증을 시켜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물론 소중하고 애틋함도 있지만 현재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지금 만나는 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혹시 어떤 누군가와 손을 잡기 두려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이 시간 저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첫 번째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내 마을에서 내 주변에서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